메이플 상점에 다녀왔고요. 이제 폭포 있는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 2km 정도 되는데요. 이쪽 길은 아마 차로만 지나다닌 기억이 있어서 사람도 없고 날씨도 비도 그쳐서 한번 천천히 걸어보면서 여러가지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사시면 뭐 한국에 계시거나 다른 이제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한테 어떤 선물을 하실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 손에 꼽는 아이템들이 영양제, 메이플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영양제는 워낙 캐나다가 이제 행정국가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브랜드가 아니나 성분하고 잘 확인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소소한 재미이자 그냥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고 있는 거고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구독자도 함께 하고 제가 미래에 생각하는 일들도 이제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빨리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동을 해봐야 할 테니까요. 이제 중간에 이야기는 조금 마치고 이제 이동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인데 지나갔는데요. 여기는 소방차 저 경적 소리가 엄청 커요. 앰뷸런스도 마찬가지로. 정말 무적이어서 무적이기도 하고 법이 강제화가 잘 되어 있어요. 소방차나 앰뷸런스 지나갈 때는 가까운 갓길에 반드시 빠르게 세워줘야 돼요. 아니면 도로가 정체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길을 조금씩 터주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정말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한국도 요즘에 막 이제 블랙박스 TV 같은 거에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좀 이제 조급하고 빠릿빠릿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약간 마음속에서 정말 이걸 기다려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길을 걷다가 조금 경로를 벗어나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좀 걷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거의 폭포 주변에 와봤지 이렇게 주택가가 있다고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관광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정말 한적하고 여기 에비뉴 이름이 퍼스트 에비뉴네요. 1번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방향에서 그대로 둘레를 따라서 왔으면 이제 나이아가라 폴 옆쪽으로 쭉 걸어오는 건데 일부러 이 안쪽 조금 궁금해서 와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돌아가고는 있는데 뭐 이런 길 언제 걸어보겠습니까? 또 한번 보면서 사실 영상에는 이런 것들이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일에 별로 걷는 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말에는 많이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마침 하이킹 같은 것도 생각이 났었는데 네, 걸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사실 좀 고된 하루이긴 합니다. 기차 시간이 8시 20분이고 이제 하루에 이쪽으로 오는 것이 한 대, 돌아가는 것이 한 대이다 보니까 사실 놓치면 그냥 여행도 캔슬되는 거고 나의 돈도 이제 날아가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왔고 또 아침에 희한하게 요즘에 주말마다 TTC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운타운 쪽은 이제 지하철 내에서도 휴대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전화 사용할 수 있는 망을 거의 구축해놔서 전화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터넷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세인크레어 기준으로 아래쪽은 잘 터지고요. 아직 그 위쪽은 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아마 이제 주말 동안에 몰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일부 구간을 아예 차단시키고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은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도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예정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늦기는 했지만 무사히 탑승을 해서 잘 왔습니다. 그리고 BRA일 탑승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탑승권은 이제 보통 어플을 깔으시면 코레일처럼 코레일 앱에서 활용하시는 것처럼 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 이제 항상 대비해야 할 때는 인터넷이 간혹 안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보니 프린트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뭐 종이 프린트 하나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은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자동화 되어 있고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돈도 만지지 않고 뭐 정말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렇게 오갈 때도 있는데 그게 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잘못했을 경우에 위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떨 때는, 여행할 때는 이런 좀 아날로그식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요즘 다 핸드폰에 뭐 항공권도 저장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저장할 수 있지만 프린트 다 해놓고, 여권 같은 경우에도 뭐 그게 유효하진 않지만 그래도 프린트 해놔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번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처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저와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평소 성향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온타리오주면 온타리오주 드라이버 라이센스 아니면 포토 아이디 정도는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아마 이제 의료봉 카드, 오이 카드는 밸리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공식 그 신분증으로 활용이 되는지는 그건 정확히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웬만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그냥 아이디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하고요.
여기 캐나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아니면 뭐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아이디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은행일 보시거나 좀 장기적으로 체류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현재 아이디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권 분실하면 영사관 가셔서 또 신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실을 자주 하면 그것도 아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발급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리스크를 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BRL 탑승하시면 탑승권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철저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TTC도 보면 가끔 무인 승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걸린 사람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철저하게 법을 규제하에 놓고 거기 속에 그 안에서 생활해 간다. 이 부분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직 내려가고 있는데 전망대가 저쪽에 있네요. 길을 조금 변경해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BRL 같은 데에서는 걸리면 뭐 탑승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겠죠. 벌금이 얼마 정도 되는 것까지는 저는 법을 어기고 싶진 않아서 궁금해하지는 않는데 아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TC 같은 거 한 번 타는데 약 3,500원 정도에 준하는데 벌금이 한 5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비율을 따지시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나오실 것 같고, 그런 불법적인 것들은 혹시나 호기심이 계시더라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범죄도 음주운전도 단순한 음주운전도 이 영주권 하실 때 문제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범죄 사면하시기 위해서 비용 쓰시고 시간 쓰시고 또 안 돼서 또 다른 절차 밟으시고, 이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요, 범죄는 사실 그 실수로 무마하기에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음주운전 몇 번 아니면 단순한 그런 걸 해서 뭐 이게 범죄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거절 사유가 한 번 있으면 사면해도 뭐 여기에서는 이제 깨끗한 신분이 되겠지만 평생 사실 그 기록이 어느 정도 보관하고 없앤다고는 하겠지만 이거를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택가는 되게 조용하네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현지인들이시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뭘 찍고 있나? 어떤 걸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도 뭐 한국에 있었을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 뭐 남산이나 경복궁 같은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렇게 즐겁게 떠들어대는 모습 보면 뭐가 저렇게 특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 환경들이, 그래서 좀 새롭고 그 사람들한테는 또 활력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여행, 뭐 휴식,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구매하는 욕구들,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이런 부분에서 나온 거겠죠. 내가 맨날 똑같은 돈 벌어서 똑같은 것만 사고 먹고, 이거 싫어하시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지루해서. 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에게는 사실 이 땅이 한국보다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로 주는 즐거움, 이런 감정들이 또 새로운 것 같고, 저는 좀 이제 장소 같은 거를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MBTI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감정을 많이 떠올리곤 해요. 네. 그래서 아까 갔던 메이플 상점도 제가 주변을 잘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도 보고 기억을 더듬다 보니 저도 거기에서 사진 엄청 찍었더라고요. 네.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약간은 잊혀졌던 곳인데 또 이제 이렇게 다시 와서 너무 반갑다. 그래서 아까 좀 물건 고르면서도 좀 신기했었어요. 사실 처음에 왔던 캐나다는 좀 달랐거든요. 네. 특히 뭐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기 멀리 타고 보이는데 아직 좀 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조금 길을 우회해서, 그래서 시간 조금 걸렸는데 이따가는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헬기들도 다니고, 아마 저 헬기들이, 저는 저거를 타지는 않았었는데 나이아가라 폴을 한 1시간 정도 이 주변을 관광하는 거거든요. 뭐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에 관련된 곳들이 있는 곳에서는 저런 투어가 많아요. 근데 전 가격도 비싸고, 저 사실 하늘에서 보는 거 너무 한정적이어서 내가 찍고 싶은 사진도 별로 찍을 수 없고 그냥 눈에 사실 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또 저거 타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또 재밌다고들 하시는데 나중에 혹시 여기 온타리오주에 오셔서 나이아가라 폴 오실 일 계시면 투어든 신청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그리고 저는 오면 국경을 넘어가지는 않지만 관광객 모드라면 사실 이제 국경을 넘는 게 거의 일반적인 코스예요. 뭐 그래서 캐나다에 먼저 도착하셔서 캐나다 쪽 동부나 서부 일부 투어를 한 뭐 일주일 정도 하시고, 미국 뉴욕 쪽을 넘어가셔서 뭐 동부 여행을 하시든 이런 코스들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인 것 같거든요. 강사에도 차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미국에서 동부 여행하시고 저 캐나다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이제 투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땅이 너무 넓고
사실 볼 게 많아요. 뭐 캐나다는 되게 볼 게 없다고들 하시는데 처음 오시는 입장에서는 다를 거거든요. 그래도 뭐 CN타워도 가보셔야 되고 나이아가라 폴도 가보셔야 되고 주변에 뭐 아울렛도 쇼핑도 좀 하셔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그렇게 관광으로 오시면 빠듯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트립을 하신다면 일정을 조금 넉넉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차라리 일정이 너무 빡빡하면 좀 가시는 곳을 줄이시고 집중하셔서 돌아다니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 터키 동부, 서부 다 비싼 것도 있고요. 토론토도 호텔이 싼 편은 아니지만 뉴욕도 거의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묵으시려면 하루에 거의 50만 정도 되시거든요. 뭐 조금 싼 호텔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 위치가 좋다, 룸 컨디션이 좋다는 곳들은 거의 그 정도니까 비용도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시고 그렇게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에 비교하면 역사는 되게 짧은 나라죠. 그런데 산업문물이 급진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발전한 나라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아직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나라이고요. 여긴 지금 마을가인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좀 볼게요. 많이 내려왔어요. 좀 중앙 쪽을 간통해서 오다 보니까 걷는 거리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가는 방향은 잘 맞습니다. 네.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역시 캐나다의 전형적인 주말의 모습인 것 같고 가족이랑 보내는 그런 삶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업무 시간에 일 열심히 하고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에는 또 열심히 보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여기에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처럼 뭐 초과 근무를 해야 된다, 아니면 눈치 보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이런 부분 확실히 없거든요. 정말 일이 바쁘면 오히려 회사에서 물어보죠. 오버타임 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할 수 있는지. 뭐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뭐 금전적인 대가 될 수도 있고 뭐 휴가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어진 규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다 됐을 때 절대 맞춰서 갈 수 없고, 높으신 분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갈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타깝거든요. 상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는 정치만 하는 일입니다. 정말 내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회사에서 정치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은 정말 뭐 잘해야 하는 부분을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함에도 그냥 나 입맛에 맞게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승진하고 급여도 더 많이 받고, 그게 좀 맞는 것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부분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큰 회사들은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체 하더라고요. 그게 아쉽죠. 그래서 뭐 성장의 좀 한계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분명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열심히가 무엇이냐에 관한 거는 제가 캐나다에서 일해보면서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직장 생활에 또 익숙해지시면 한국 가셔서 일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는 주택가가 좀 많아가지고 길을 좀 돌아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쪽 반대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조금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걸어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과 조금 의견이 맞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들으시고 그렇게 수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 생각은 정말 다르고 그 안에서 창의력도 나오는 거고 새로움도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성과도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저의 경험이 쉐어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캐나다 이동을 해서 나이아가라 폴 근처로 왔어요.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물방울들이 조금 날리는데, 오히려 지금 날씨가 춥다고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옷차림에 비해서는 매우 지금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영상에 잘 안 담기는데 캐나다에서 미국 넘어가는 국경의 차들 너무 많아요. 거의 서 있네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물줄기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정말 맑으면 저기 무지개 느끼는데 아직은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떠서 이 정도면 좋은 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앉아서 좀 쉬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저기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 쪽으로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제 뒤쪽은 기념품 샵인데 이 중간에 의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햇볕도 많이 찌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갈증도 해소할 겸 앉아서, 그리고 이제 근처에 맛있는 맛집도 찾기 위해서 잠시 앉아있고, 오늘 이렇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모처럼 햇빛 보니까 너무 좋고요.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 위고 버스 지나가는데, 여기 나이아가라 오실 일 있으시면 거리가 먼 데는 이제 저 버스를 타셔야 되거든요. 근데 교체 간격이 상당히 길어서 여유를 두시고 이동하시는 것을 권하고, 되도록이면 저처럼 이렇게 짧게 오실 거 아니시라면 차라리 차량 가져오셔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관광지다 보니 이제 파킹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파킹에 좀 비용이 드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라는 점은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아직도 저기 미국 국경 쪽에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물보라가 계속 치거든요. 근데 이 여름에 왔으면 되게 시원할 뻔했는데, 오늘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시원한 느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조금 앉아있다가 필요한 거 좀 쇼핑하러 갈 건데, 거긴 촬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서 혹시 영상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스터 카푸치노라는 곳을 다녀왔고요. 사실 가본 곳은 아니고 지나가다가 카페 가려고 했는데, 여기 스타벅스는 희한하게 그 관광 세금이 좀 특이하게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구글맵에서 서칭하다가 평점도 괜찮고 뭔가 좀 특별해 보여서 가봤는데, 이름 그대로 미스터 카푸치노고 아마 그게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맛은 부드러웠고 좋았어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도 그렇고 보니까 유럽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 밥집이 있네요. 택배도 있고. 역시 한국분들 대단합니다. 어디서든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고 열심히 돈도 많이 벌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기차 VRA일은 5시 45분. 지금 여기 미스터 카푸치노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한 10분 정도 내로 금방 갈 것 같거든요. 좀 미리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 아까 유니언 스테이션처럼 줄을 서서 조금 대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고, 아까 나이아가라 폴에 있을 때는 날씨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해도 쨍쨍 찌고. 근데 지금은 약간 날씨가 이제 해가 지니까 추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좀 두꺼운 옷을 괜히 입고 왔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입고 다녀야 합니다. 저쪽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국경 쪽이고, 여기 이제 지금 안내 나오거든요. 고하고 비아 나오거든요. 고도 사실 교통수단이고 비아도 교통수단이에요. 근데 고는 이제 트랜짓, 그러니까 환승을 좀 하셔야 하고, 비아는 보통 좀 다이렉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속도는 당연히 그게 빠르지 않지만 비아가 한국으로 치면 KTX라고 할 수 있고, 고는 이제 무궁화나 새마을호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철도 문화 그렇게 발달한 건 아니니까 사실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은 5시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곧 이제 서머타임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해제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1시간 뒤로 돌아가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이제는 1시간 늦춰지는 거니까요. 늦춰지는 건데 이거 좀 잘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시간이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밤이 더 길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제 시간을 계속 1시간 당겼었던 건데 지금 이제 원래 시간으로 곧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체감상 느꼈던 것보다 밤이 더 빨리 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캐나다는 워낙 거의 다 이제 한국보다는 훨씬 고緯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름에는 해가 좀 더 많이 길고요, 겨울에는 극적으로 또 반대로 짧아져요. 한국은 데이터를 보니까 하지라고 해서 이제 해가 제일 길 때와 동지 해가 제일 짧은 날 비교해도 2시간 반 정도 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나. 진짜 한여름 때에는 보통 뭐 운동하고 밖에서 밥 먹고 9시 넘어서 들어가도 한참 진짜 밤이 이렇게 즐기는 기분인데, 요즘에는 뭐 이제 요 한 6시만 지나도 해가 거의 지는 단계이다 보니까 네, 느낌이 사뭇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지금 가게들도 뭐 보험회사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 있는데 평일에 와보지 않아가지고 비즈니스가 어느 수준 정도로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쪽 가면 안 되겠군요. 길이 없네요. 여기 보행 문화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웬만하면 가로질러서. 그러면 기차역 다 가서 다시 찍어볼게요. 지금 기차 벌써 대기하고 있는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이랑 연결된 지가 50년 역사가 됐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뭐 캐나다는 분명 미국이랑 다른 나라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뭐 문화도 당연히 이어져 있고 여러모로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고 굳건한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나이아가라 여정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열차가 2열차인지 아니면 다른 열차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아침 일찍 와서 그래도 나이아가라 잠깐이나마 즐겼고 이렇게 날씨도 좋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기차 타러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